아마 이 음식은 들으면 놀라시는 분들 의외로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이게 무슨 문제가 되겠냐? 닭가슴살이랑 칼로리도 똑같은데. 안녕하세요. 다이어트 쉽고 재밌게 하자의 김현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의식 중에 건강하다고 생각했던 음식 혹은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던 음식들 중에 함정이 숨어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그리고 그 음식을 자주 찾는 습관 때문에 우리가 다이어트가 아닌 폐컵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의외로 살찌는 음식 탑5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알아볼 음식은 아보카도입니다. 아보카도의 효능은 소화를 도와주고 암 예방, 그리고 심혈관계 질환, 대사증후군을 낮춰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아는 건강한 지방, 아보카도에 들어있는 지방의 대부분은 불포지방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건강한 지방이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살이 덜 찌는 음식이 맞습니다. 그리고 칼로리는 100g에 160칼로리예요. 이렇게만 들으면 정말 완벽한 음식 아닌가요? 하지만 아보카도의 주의사항은 칼로리, 그리고 불포화 지방의 함정이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100g은 아보카도 한 개가 아니에요. 아보카도 하나는 대략 200g 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이 불포화 지방의 함정은 불포화 지방도 어쨌든 지방입니다. 결국 많이 섭취하면 지방이 많이 쌓이게 되는 거기 때문에 아보카도가 건강하고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식품이기 때문에 많이 섭취하게 된다면 높은 칼로리와 지방이 많이 쌓이게 되겠죠. 그럼 아보카도를 어떻게 먹어야 되냐? 하루 섭취량을 100g만 드시거나 50g만 드시거나 이렇게 섭취를 하시는 게 좋고, 부족한 부분은 다른 저칼로리 채소들을 섭취하시는 게 좋은 방향으로 식단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두 번째 음식, 견과류입니다. 견과류를 대표할 수 있는 음식은 총 3가지 정도 될 것 같아요. 호두, 땅콩, 아몬드. 그리고 이 음식이 좋은 점은 우리가 불포화 지방을 섭취할 수 있다는 거예요. 불포화 지방은 포화 지방보다 상대적으로 산화가 더 잘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화 지방에 비해 지방 축적이 덜 되는 건강한 지방으로 우리가 인식하고 있지만, 다른 고열량 식품이랑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낮다는 것 뿐이지 체중 증가가 되지 않는다는 말은 아니에요. 이건 아보카도와도 똑같은 겁니다. 그럼 견과류의 칼로리를 알아보겠습니다. 호두는 100g에 654칼로리예요. 햇반 2개를 먹는 것과 비슷한 양이에요. 그리고 땅콩은 100g당 567, 햇반 1.5공기 정도가 되겠네요. 그리고 아몬드도 마찬가지로 100g당 575칼로리예요. 칼로리를 알고 보니까 정말 놀랍지 않나요? 저 역시도 놀랐습니다. 건강한 음식이니까 다른 음식들보다 죄책감 없이 먹었던 음식이 알고 보면 칼로리 폭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견과류를 섭취하실 땐 하루에 15g으로 제한을 해주셔야 돼요. 이걸 누구 코에 붙여 수준으로 먹어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 음식 알아볼까요? 아마 이 음식은 들으면 놀라시는 분들 의외로 많으실 것 같은데요. 시리얼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 중에 시리얼에 대해 나쁜 인식을 가지신 분은 없으실 거예요. 간단하게 아침 대용으로 먹기도 좋고 호랑이 기운이 담겨있는 우리는 건강한 음식으로 알고 있을 테니까요. 그리고 칼로리만 보면 꽤 낮습니다. 116칼로리밖에 안 해요. 이게 무슨 문제가 되겠냐? 닭가슴살이랑 칼로리도 똑같은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람 수를 잘 보셔야 돼요. 시리얼에서 표기한 이 116칼로리는 30g이에요. 어떤 음식이든 30g만 먹으면 살이 빠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양성분표를 볼 땐 항상 함정이 있다는 걸 여러분들도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시리얼은 30g당 116칼로리입니다. 그래서 정말 30g만 먹고 괜찮다고 하시는 분들은 드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하지만 보통 시리얼을 먹을 때 그냥 한 공기에 부어버리죠. 그럼 우리가 시리얼을 밥그릇에 부어 먹었을 때 햇반 한 공기는 210g이거든요. 그럼 대략 우리가 최대한 먹는다면 812칼로리를 먹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리얼은 절대 다이어트 식품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럼 대안으로 먹을 수 있는 음식은 무엇이 있냐? 오트밀을 물에 불려 먹는 것밖에는 제 기준에선 그거 외에는 답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리얼은 가급적으로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네 번째 음식은 스무디입니다. 스무디는 신선한 과일을 얼음과 함께 갈아서 주스처럼 마시는 음료인데요.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과일은 몸에 좋은 거니까 건강에도 좋고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되겠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많은데요. 스무디를 우리가 직접 해먹는 경우는 거의 없죠. 대부분의 경우는 카페에서 스무디를 사 먹을 거예요. 그리고 한국소비자원에서 총 29개 프랜차이즈에서 판매하는 음료의 성분을 확인했을 때 시럽을 첨가한 커피 같은 경우엔 당 함량이 37g, 그리고 스무디 혹은 에이드에 들어있는 당의 평균량은 65g이 들어있었다고 합니다. 당 섭취의 1일 권장량 같은 경우에는 세계보건기구 기준으로 50g 이하 그리고 25g을 먹는 게 가장 이상적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스무디나 에이드 같은 경우에는 당 함량이 평균 65g
25g이 나왔으니까 권장량이 최대치 이상을 넘어버렸죠.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당이 많이 들어간 음식을 섭취할 경우에 인슐린 민감도가 낮아지면서 지방을 절약하기 쉬운 몸이 되어버립니다. 똑같은 음식을 먹어도 똑같은 양을 먹어도 살이 잘 찌는 몸으로 바뀌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스무디는 직접 본인이 제조해서 드시는 게 아니라면 사 먹는 건 최대한 피하는 게 좋습니다. 저 역시도 딸기 스무디를 굉장히 좋아하지만 어쩌다 한번 먹는 음식이 돼버렸어요. 슬프지만 이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도 만약 음료가 너무 드시고 싶다면 녹차 한 잔이나 아메리카노 한 잔 정도가 가장 적합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음식은 프로틴바예요. 프로틴바의 모양을 보시면 단백질 몇 그램 함량이라고 크게 문구가 써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단백질은 좋은 음식,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음식이라고 대부분의 분들이 많이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많은데 종류가 너무 많아서 대표적인 제품 몇 개만 선정을 해봤는데요. 성분 표시를 보시면 단백질 25g이 들어있는 것은 70g에 334칼로리, 그리고 단백질이 35g 들어가 있다고 하는 제품은 100g에 511칼로리입니다. 그리고 단백질이 12g 들어가 있으니까 칼로리가 적을 거라 생각하지만 이건 50g에 220칼로리예요. 그래서 제 주변에서도 야, 이건 단백질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이거 먹어도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물어보는 친구들이 있는데 항상 그 친구들이 이야기할 땐 간식으로 먹는 걸 이야기해요. 왜? 단백질이 많이 들어있으니까 다이어트 식품이라고 생각을 해서. 하지만 성분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고작 70g에 334칼로리를 섭취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 기준으로는 사실 프로틴바는 간식으로 먹기엔 적합하지 않아요. 하지만 식사 대신으로 먹기에 괜찮습니다. 한 번 정도 먹는 거는 크게 차이가 없으니까요. 저도 가끔 식사가 빵꾸날 때는 프로틴바 같은 걸로 때운 적이 몇 번 있었어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건강에도 좋고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지만 의외로 살이 찔 수 있는 음식들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소개해드린 음식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먹는 음식 곳곳에 있는 영양 성분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의외로 괜찮은 음식들도 다양하게 존재하고 그렇지 않은 음식들도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영양 성분표를 우선 확인하는 습관을 길러주시는 것이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 습관을 기르시는 게 정말 좋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